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실제로 이제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뭐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뭐 내용이 약간 뒤죽박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런 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귀농귀촌 그 센터장이셨나요? 그리고 이제 박상호 이제 농식품부 과장님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많이 이제 드리신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이랑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거랑 연관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자리이지만 그렇게 좀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시간이 뭐 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좀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뒷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파트로 한번 나눠 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청년 이제 귀농인으로서 지난 5년간 스마트팜이라는 이제 농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괜찮은 점, 지금도 여전히 힘든 점 같은 거를 제가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이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마트팜의 기본 원리이며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냐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뭐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농업에 대해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유동 비용, 고정 비용 특히 처음에 건설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저희는 이러한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감안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2014년 말경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귀농을 했고 그 전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농사도 많이 하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하시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도 드리고 실질적인 경력은 한 7년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농대를 나오진 않았고 이제 경영학을 이제 전공으로 했고 외국에 한 7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2013년도 정도 왔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 나올 텐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적응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친이라는 곳에서 이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점을 조금 이제 제 장점도 있지만 이제 문제점 먼저 하기 좀 그런데, 처음에 이제 청년 이제 농업인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이제 문제가 있죠. 뭐 청년 농업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귀농하시는 분들 많은 문제가 있는데, 뭐 당연히 뭐 경험 없죠. 이제 부족하고,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는 잘 몰라요, 농사에 대해서. 뭐 식물 생리학,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 파프리카 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저희 농장인데 저희는 좀 특수해요, 농장이. 그 지역 환경이 보시다시피 해발 800에서 900m 완전 이제 산이죠. 산 꼭대기에 거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겨울은 뭐 영하 20도, 뭐 여름에는 그래도 시원해요. 여름에는 뭐 16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야간 온도가요. 이제 뭐 한낮에 한창 더울 때도 원래는 30도를 잘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여름 작계에 특화된 이제 그런 농장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문제가 많았죠. 폭염인데 원래 30도가 잘 넘지 않는데 작년에는 농장 내부 온도가 34도, 5도 이렇게도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혹독한 겨울이지만 이제 여름은 시원하니까 여름 작계 최적화 지역입니다. 규모는 7,500여 평 이제 시설 온실로 되어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산간 지방이다 보니까 넓은 평야가 없어요, 지역에. 그래서 농장이 이제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이제 3개 온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이제 14명이고, 이게 슬라이드가 약간 솔직히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15명입니다. 예, 저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한국 분들 직원을 좀 이렇게 받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뭔가 젊은 사람들끼리 시너지를 좀 만들어내서 뭔가 좀 더 혁신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은 뭐 파프리카, 완숙 토마토, 그리고 이제 오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농부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손실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런 제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교육이랄까 아니면 이제 먼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경험담이랄까 예,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바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뭐 시골 생활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골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이제 저희 지역은 워낙 이제 산 속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젊은 사람들이 뭐 젊든 안 젊든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뭐 영화관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밖에 나가 보시면은 막 멧돼지 뛰어당기고 막 노루 뛰어당기고 그런 환경이에요. 이제 밤에 나가면 가로등도 없어하고 깜깜하고 그래서 좀 많이 따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농업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농업을 시작할 때저 농장 안에 이제 가건물에서 살았어요. 원래 직원 숙소였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 살다가 이제 귀농을 하게 되면서 거기도 뭐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 농장 안에서 살아버렸어요. 한 4년 정도를. 예, 그렇다 보니까 일은 잘 되죠. 뭐 밤에 문제가 생겨나면 바로 문 열면은 출근이니까 뭐 기계 고칠 거 고치고 뭐 출퇴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일은 잘 되는데 이게 지금에 돌이켜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솔직하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 1년 정도만 충분히 1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과 이제 자기 개인 생활에 대한 이게 경계선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일도 약간 뭐랄까 흐지부지되고 자기 자신의 생활도 약간 흐지부지되고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나중에는 뭐 오히려 일하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직업에 대한 자괴감, 뭐 이런 거는 뭐 농업에 대한 이제 그런 인식 같은 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나갔는데 뭐 나는 어디 금융권에 뭐 누구 과장이다. 근데 아니면 나는 농사 짓는다. 이거 어감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젊은 사람한테는 이런 게 약간의 좀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좀 다가올 수가 있고 어 요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대인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도시권 이제 서울이면 서울 이런 데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지역 시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사고 방식이랄까 이제 사람과 사람 대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좀 달라요. 이제 뭐 시골은 알다시피 뭐 누구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냐까지 하는데 저도 요거 솔직히 좀 스트레스였어요. 저도 제 개인적인 생활 뭐 제가 뭐 이거는 좀 이렇게까지만 남들하고 뭐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같이 해야 된다는 어르신들과 이제 그런 것들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권에서 귀농을 하셔가지고 그쪽 지역 사회에서 융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문제도 좀 생기고 오해의 여지도 많아요. 이제 본인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쪽 지역 분들은 또 이게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는데 좀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이제 좀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젊은 분들 처음에 들어오면 이거는 해야 되겠다. 뭐 요거는 이렇게 농장은 내부는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제 좀 깔끔하게 꾸며놔야지 이렇게 뭐 나중에 체험 농장도 하고 사람들도 오고 뭐 직거래 판매도 하고 예.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은 최대한 이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지출을 하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까지 이제 다른 이제 B2C 사업이랄까 그쪽으로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설원회 쪽은 처음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뭐 저희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네, 뭐 장점은 뭐 아무래도 이제 도시 생활을 하시던 분들, 뭐 젊은 층이든 뭐 아니면 은퇴를 하셨던 분이든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뭐 컴퓨터 그리고 뭐 설비 쪽에 대한 이제 이해력이 활용 능력이 있죠, 당연히. 요즘에 뭐 나중에 얘기가 나올 테지만 스마트폰은 컴퓨터가 필수적이거든요. 기존에 뭐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농업을 뭐 20년, 뭐 30년 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농사가 더 잘 될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뭐 당연히 이해력은 좋을 테고 뭐 젊은 분들 의욕적이죠.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좀 약간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간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 그리고 아이디어
이제 이게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뭐 직원들이 있으면은 직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까? 아니면은 이제 물건을 날라야 되면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을 할까를 계속 관찰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바꿔보면 그게 나중에는 그게 전체적 매출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에 당연히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업무 많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직원은 잘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저희뿐만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고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저희가 비자도 직접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 업무들 그 외 등등 그리고 이제 뭐랄까 사업 이제 농업 분야에 이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도시 생활권들 분들 더 유리하겠죠. 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동의합니다. 어, 이게 주의점을 조금 적어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것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귀농을 하게 된 계기가 뭐 당연히 뭐 돈 벌어 가지고 농업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는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이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제 일도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참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귀농 이유고 아까 뭐 그 저의 전에 이제 강연하셨던 분들도 이제 말씀을 했지만 이게 농업이라는 게 정년이 많이 늦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칠순인데 아직까지 전혀 뭐 문제 없이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고 뭐 대기업에 만약에 제가 그냥 뭐 대기업이든 뭐 작은 회사든 들어가면 뭐 정년이 몇 살인가요? 58세인가요? 60세인가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의욕적으로 이쪽 사업도 해보고 싶고 이제 요것도 해보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외국에 있고 이제 무역적으로 이제 일도 했었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쓰는 자재는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수입을 해와 가지고 우리 농단에서 이제 법인을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어느 정도 수익도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를 제의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농사를 오래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약간은 보수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고 업체와의 계약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삼농장을 건설을 했는데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이제 이게 농업 쪽에 대한 이제 건설 업체라는 게 일반 아파트를 뭐그 건물을 시공을 한다거나 랑은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가 중간중간에 좀 바뀌는 것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그런 서류 작업에 법적인 그런 거에 이제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은 문제가 생겼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하셔가지고 뭐 돈에 관한 서류 뭐 시공을 한다 계약을 할 때는 절대 그러한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웬만한 거는 이제 다 그냥 문서로 뭐 이메일 같은 거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 나중에 다 증거가 문제가 생길 시에 이제 증거가 되니까 그런 거는 필히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스마트팜 같은 뭐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스마트팜이라도 제가 아까 사진 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은 약간 특성이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설비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귀농을 이제 하시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가능하다면 1년 4계절을 한번 겪어봐야지 그 환경에 대한 이제 특성을 이제 이해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작물을 내가 어떠한 형태의 온실을 짓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정보가 더 입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주변의 농가 뭐 스마트팜 재배하는 농가에 뭐 뭐랄까 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 보면은 이제 농장 데이터가 다 나와요. 이제 주위 환경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온실을 시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뭐 광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온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빛 중요해요. 빛도 중요한데 저희 지역은 이제 난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난방을 등한시하고 빛만 더 받게끔 이제 시공을 하면 이제 비용이 매출 대비 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커뮤니티 형성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제 또래, 이제 쉽게 말해서 30세 이하의 농업인들이 몇 명 없어요. 한 2명, 3명 있나? 대부분 다 거의 50세 이상 내지는 60세 이상.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매일 일하면서 접하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빼고 이제 그 지역 사회 분들은 거의 평균 연령이 한 60세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게 자기의 생각에 대한 이제 뭐 의견 교환이랄까 아니면은 참 좀 사람이라는 게 뭐 일을 하고 뭐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뭐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골에는. 그래서 약간의 거리가 있더라도 같은 농업인 혹은 뭐 같은 흥미거리가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좀 소속감도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일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비 얘기 좀 이따 나올 텐데 설비 품종, 이제 자기가 뭐 할 건지, 어떤 설비를 넣을 건지, 설비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을 정보를 최대한 끌어와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제어 설비 같은 경우는 회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그런 케이스고, 근데 이거를 설치를 한번 해 두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보조 사업이 진행된 경우로 이제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또 그거를 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심히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첨인제 계약을 할 때 혹은 아니면은 이제 기능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될 때 이제 여러 납품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도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해주시고 좀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많이 이제 주세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공짜 컨설팅도 효과도 있고 여러 이제 이분들이 케어를 잘 하니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작게 중 이제 자주 쓰는 설비들, 요 이따 좀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설비를 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몇 시간씩 제가 접하는 기계 설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거를 넣으셔도 본전 뽑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농업인이라면 이제 주위 청년 농업인들 다른 분들과 이제 공동 경영 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농업의 특성상 처음에 들어오시면 혼자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니면 가족이 와서 이제 대부분 보면 부부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남자분 그 혼자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요. 뭐 정보 운영 그런 이제 노하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 경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교육을 갔다 오는 내가 교육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며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성은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했죠. 예, 이게 저희 농장의 이제 약간 수학 분석이라고 뭐 장단점 같은 거를 제가 좀 약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저희 농장의 강점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이제 선선해요. 선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너무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착과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착과가 설사 되더라도 과일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 버려요. 근데 저희는 심지어 5월달, 6월달 파 정도 시작도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지역에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국립공원 이제 지나서 있으니까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뭐 깨끗하죠. 청정 지역, 뭐 물도 풍부하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개인 업체치고는 이제 규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된 운영이라 하면 이제 뭐 아버지도 같이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는 이 파트를 맡고 저는 이제 재배 분야, 시설 설비 분야를 맡고, 그래서 운영이 좀 잘 되는 것도 있고, 관광지에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해인사랄까 그런 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농장 앞으로 많이 차들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뭐 직접 B2C로 해가지고 뭐 파프리카도 팔고 토마토도 팔고 거기서 약간 저 용돈도 나오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된 농장, 저희가 1, 2, 3 농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약점일 수도 있어요. 약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제가 다른 걸 드렸는데 이게 옛날 버전이 지금 돼가지고 약간 좀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갖고 제가 이제 일을 해요. 농장에 일을 하는데 농장이 한 군데가 예를 들어서 8,000평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농장만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효율성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일하는데도 뭐 복잡하지도 않고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1, 2, 3 농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농장 가서 여기 체크해야 되지, 저희 가서 해야 되지,
그래서 일도 복잡하고 운영하는데 돈도 더블로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설비하는데 보일러 설비 들어가면 여기 또 따로 들어가지, 여기 또 따로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저는 솔직하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난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이게 서서히 이게 오히려 강점으로 바뀐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저희는 교차 재배를 해요. 예전 같은 일반적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연중 재배라고 이제 겨울을 넘어가는 작경을 이제 지내시는데 저희는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5월에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11월, 12월까지 이제 수확을 하고 12월 정도 되면 광이 약해지는 시기죠. 그때는 과감히 저는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리고 그때 오이를 들어가요.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해서 이제 수확 기간까지 총 4개월이 3개월, 4개월이면 충분한 이제 단기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를 이제 내년에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트에 거의 한 95%, 99, 97%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쌀 때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에 이제 뭐 가락시장에 이제 보낸다든지 이제 서울에 보내는 경우가 비쌀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농장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품목을 그때 재배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 약점은 뭐 말 그대로 뭐 겨울이 너무 춥고요. 그래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몇 천만 원 기본이고 뭐 제가 진짜 한 7천만 원, 8천만 원도 찍어본 것 같아요 한 달에 전기세만. 산간 지방에 있어서 이게 큰 5톤 차들이 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 하셔요 다들. 와서 항상 저한테 좀 불만을 토로하시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재인이라고 되는데 비법인입니다. 법인이냐 법인이지 않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이제 기회는 이제 여름 작게가 저희가 약해요. 겨울 작게가 약해요. 이제 광량은 적고 이제 기온은 낮다 보니까 이제 작물이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작물은 광이 생명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시설본에 하면 다들 뭐 인공 조명 같은 거 뭐 나트륨 등 LED 등 같은 거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조적인 이제 광을 갖다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비가 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여름에 그러한 장점을 가져가면서 겨울의 약점도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이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산이 이제 가능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더워지면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좀 생산성이 떨어질 때 저희는 그 생산성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많이 밀고 있죠. 그래서 뭐 조용 교육도 많이 생기고 정책도 여러 가지로 생겨서 그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뭐 파프리카, 토마토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딸기 같은 경우도 참 상당히 좋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수확이 10월 달부터 수확이 이제 가능하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 특성을 살려가지고 9월 달부터 재배가 가능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도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불안한 건 이제 농작물 시세 아까 뭐 말씀 나왔지만 지금 이제 시설원실 같은 경우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유럽형 온실 뭐 벤로형이라고 하나요? 뭐 정말 이제 반밀폐형 온실 평당 한 110만 원, 120만 원 좋은 온실들 이거 뭐 몇백억 넣어가지고 크게 지어가지고 하면 우리나라 제 생각에는 네덜란드 잡을 수 있어요. 따라잡을 수 있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누가 어떻게 그러한 몇백억의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는 좀 많이 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면은 저희 같은 소농은 다 죽습니다. 농진청 이제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원에 하시는 분들 평수가 2,000평이 안 돼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대형화된 농장이 들어와서 물건이 확 쏟아져 버리면은 그런 분들은 다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 이거 농가 막 온실 막 무너지고 그런 경우도 때때로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2013년도였나 불이 한번 났어요. 그래갖고 억대 손실이 납니다. 불이 태풍이 와가지고 대부분 다 농장이 이제 화재가 발생해요. 농장이 쓰러지는 경우는 잘 없고 이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작물을 태우거나 온실을 태우거나 그런 경우가 잦습니다. 농장에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 규제가 점점 더 농장에도 심해지면 저희는 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추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예, 이거를 했나요? 예, 지역적 특성 고려해가지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름에는 이제 파프리카 토마토, 이제 겨울에는 오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지 지금 3년 차예요, 올해.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 저희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나마 이게 제일 낫더라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특성화돼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사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영화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 여기 나오죠. 이게 지금 환경 컴퓨터예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각 라인, 각 선이 그 어떠한 농장 내외부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이제 그래프화 시켜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이게 외기 온도, 이제 밖에 온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마이너스 18도죠.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은 지금 눈이 막 쌓여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온실 내부 온도는 2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막 돌려가지고 작물을 다 크고 있고 파프리카는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겨울 작계보다는 여름 작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름 작계 시세에 따라 저희 연매출 영향이 아주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토마토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필사도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올해도 좀 더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스마트팜 뭐 정의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죠.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온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내부에 파프리카라는 식물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온도, 뭐 좋아하는 습도, 뭐 좋아하는 뭐 영양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스마트팜의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ICT 기술이랄까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도입되는데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농장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설비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냥 얘만 추려봤어요. 이렇게 이제 센서부들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농장 안에 온도, 습도, 뭐 CO2 같은 거 이제 측정하는 이제 센서 기계고, 요거는 이제 배지라고 하는데 작물을 저희는 사진이 있나요? 여기 사진이 있네요.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데 이러한 네모난 배지 안에다 작물을 심습니다. 높이는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크기에. 왜 여기 심냐면은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작물을 심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줄기가 막 심하게는 막 7m, 10m까지 막 뿌리가 막 뻗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농사를 짓는데 이 근권부라고 하는데 근권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강하면은 강할수록 얘네들이 당연히 식물체가 더 활성화가 되고 좋은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저희가 그 땅을 뭐 파서 뿌리 상태로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양액을 공급하는데 적당량의 양액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배지에 심어서 그 배지 안에 여러 가지 영양분의 상태 그리고 뭐 온도 그리고 뭐 pH랄까 뭐 EC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양액을 먹고 있냐. 만약에 안 먹고 있으면은 그게 뭐 부족하거나 혹시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충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요게 핵심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외기 센서, 외기의 이제 풍향, 풍속, 뭐 온도, 습도 등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센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여기 메인 컴퓨터로 이제 오게 되겠죠. 정보들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막 연산을 해요. 제가 이제 세팅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는 세팅 값을 뭐 야간 온도를 18도를 줘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8도를 줘라, 이런 식으로 제가 명령을 해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계속 연산을 해요. 알고리즘에 따라 연산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난방도 자동으로 들어갈 테고, 뭐 천창도 열었다 닫았다 그럴 테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아까 그래프 보셨다시피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게 되고, 뭐 핸드폰으로도 똑같이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예를 들어 갖고 저희가 야간 온도 18도를 이제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18도가 이제 떨어지려고 해요. 떨어지고 나서는 이미 늦었죠.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야 이제 난방을 넣어라. 난방을 넣는데 그 대신에 그냥 난방수를 팍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적정 온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온수 온도가 뭐 40도면 40도, 뭐 50도면 50도. 50도가 적당하겠다 싶으면 컴퓨터가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50도를 넣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열어주는 미싱 밸브 등등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터라든지.
그러면은 이 메인 컴퓨터에서 여기 메인 판넬 쪽으로 이제 온오프 뭐라고 하죠? 마그네트라고 하나요? 마그네트가 탕 튀기면은 이제 전력이 공급돼서 모터가 돌아가거나 기계가 동작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비교적 이제 원리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예, 스마트팜이 이제 뭐 왜 필요할까요?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이 이제 귀농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인 혹은 뭐 전공을 안 한 사람들, 농대를 안 나온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작물에 대해서. 근데 귀농은 했고 농사는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골치가 아파요.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예전에 아버지가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들었죠. 뭐 예전에는 뭐 어디 뭐 보름달이 뭐라고 하나요? 그게 뜨면은 이제 대충 이거를 할 시기다, 뭐를 할 시기다. 그리고 이게 시설 원해가 안 돼 있는 뭐라고 하나요? 단동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천창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열어요. 이제 공기를 이제 더 시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언제 몇 도로 하면 됩니까?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안 더울 정도, 안 찝찝할 정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더 덥게 느껴질 테, 누구는 춥게 느껴질 테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몇 년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설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스마트팜 뭐 네덜란드가 종주국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센터에서 연구를 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난방수를 몇 도를 주니까 이게 작물이 더 좋더라. 아니면은 야간 습도를 몇 도를 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국내도 물론 많으시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뭐 학회에서 뭐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컨설팅 업체가 우리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도 보시다시피 교육이 많아요, 엄청. 네덜란드 강사분 초청해갖고 교육하는 것도 있고 국내에도 여러 가지 좋은 강사분들 많으시고 그래서 이거 각 기관에 각 지역의 연구 농식품 뭐라고 하나요? 뭐 센터에 농센터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러한 교육을 받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 상황일 때 어떠한 특정 처방을 한다. 어떠한 특정 상황일 때는 뭐 야간 온도를 뭐 더 올린다, 낮춘다라는 게 정립이 돼요,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체계가 잡히고 농업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농업에 들어오는 그러한 장벽이 엄청 낮아지는 부술 수 있는 그러한 게 이제 스마트 팜의 아마 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이 그래프 막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데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이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스마트팜 하시면은 요거를 보여주시면 요거를 제가 보여주면 야 우리 농장 상황이 이래 이렇게 보여주면 아마 한 1, 2분 안에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다 정립이 되어 있고 같은 이제 농장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열매가 계속 약간 휘어 왜 이럴까 그러면은 제가 정보를 보여줘요. 그게 이제 뭐 컨설팅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컴퓨터를 켜놓는 그 순간부터 계속 축적이 돼요 데이터가. 나중에는 빅데이터도 되겠죠. 그러면은 지난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가능하다면 저희 농장이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이 데이터와 농장의 작물의 실질적인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서 역추적을 하는 거죠. 이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 습도가 봐봐 95%가 넘어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서로 공생을 하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습도 이게 상대 습도인데 이렇게 톡톡톡 튀죠 지금. 원래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지난 밤에 제가 24시간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농장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걸 다 관리를 해주기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열어봐요. 그럼 보시다시피 습도가 톡톡톡 튀어요. 이렇게. 그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러면은 뭐 흰가루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팅 값을 바꾸겠죠.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장점으로 저희한테 와 닿는 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 올라가는 그래프 있죠. 이게 난방수를 공급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방수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초록색 라인이 있는데 온도도 실질 공기 중 온도도 팍팍 튀어요. 이렇게 공기 중 온도가 올라가면은 습도는 떨어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는 올라가거든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럼 요거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에 명령을 하죠. 자, 그럼 어느 특정 외기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한 5도까지는 난방수 공급을 45도 이상으로 올리지 마라라는 이제 특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더 이상 그러니까 온도를 또 오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잡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많아요, 내용은. 예. 어쨌든 간에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는 이제 그러한 정보들, 이제 정보들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당연한 제일 중요한 이제 교육일 테고, 아니면은 뭐 농장의 자기 지역의 특성이랄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는 학습하고 여러 가지 끌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겠다, 컴퓨터를 값을 이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세팅 값을 주겠죠. 야간 온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도로 줘라. 주간 온도는 몇 도로 줘라. 하지만 어떠한 컨디션이 생길 때, 뭐 예를 들어서 습도가 80%로 측정을 세팅을 해놨는데 85%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내기 내부 온도를 조금 더 올려라.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에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래프에 보셨다시피 이제 다음날 출근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제든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아.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누가 이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 컨설팅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거 조금 이상해.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 그러면은 이제 확인해서 재조정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작게 중에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게 이제 항상 하는 일입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진 제가 예제를 좀 몇 개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지 있죠, 배지. 요게 이제 파프리카가 심겨져 있는데, 이제 파프리카는 요 배지 안에서 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요 배지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땅에다가 심으면은 뭐 이게 뭐 길게는 10 몇 메다, 15m까지 퍼지는, 저희가 그 뿌리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요 사진 보면은 제가 지금 뿌리를 이제 뿌리가 병이 있나, 항상 이게 얘네들이 뿌리가 죽는 뿌리가 있고 그만큼 새로 생기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잘 나고 있나,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들을 통해서 배지 내부의 그런 적정 량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기 보면은 요거는 뭐랄까 이제 중량 센서, 물이 관주가 들어가면, 아까 이제 동영상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물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제 컴퓨터가 여러 가지 측정을 해가지고 딱 필요한 시점에만 물을 주는 거거든요. 물을 주는 것도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필요한 양분들을 자동으로 섞어서 자동으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서 물이 이제 실질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제 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무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래프로 나와요. 나중에 컴퓨터로 무게가 올라가고, 물을 먹으면 떨어지겠죠. 얘네들이 무게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 몇 프로까지 떨어지면 물을 공급할 시기다라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저희가 광량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실질적 배지의 무게, 아니면은 뭐 WCM이라고 꼽는 기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뭐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는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 중의 온도, 뭐 이런 식으로 공기 중 온도도 중요하지만 작물체 온도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기기가 다 있어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직접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이 녹아있는 강연을 해주셔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